어, 오늘 할 얘기는 통계적 추정인데 지금 제가 칠판에 띄워놓은 건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수능 특강이에요. 21학년도. 그래서 왜? 21학년도이고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길게 할 건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풀 문제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풀 문제가 설명한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이면 내가 한참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 풀면 기분 좋은데 이건 한참 설명했는데 그래서 공식 한두 개 튀어나오고 그걸로 문제 한두 개 풀면 그냥 끝나거든. 그래서 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조금 적은 단원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한 번 좀 이해해 두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나중에 하기 편하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이 단원에서 크게 보면 두 개로 잘라져요. 내용이. 하나 보면 표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거 하나 나와서 모집단이랑 표본이라는 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요게 하나의 주제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에 옛 기억이 새록새록 두 덩어리가 되는 거고 사실 목표는 이겁니다. 목적지는 얘야. 모평균의 추정. 추정이라는 말은 그냥 국어로 뭔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한번 찍어서 보겠다. 얼마인지. 내가 널 보니까 이상하다. 저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모평균이 대충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보겠다라는 건데 그 툴로 누구를 쓰겠다는 이야기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걸 쓰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개념만 빠르게 짚고 가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뭐 이산항열 변수, 연소항열 변수, 뭐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런 거 하면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전체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전체. 경기도에 있는 학생. 경기도에 있는 학생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균 점수 있어. 경기도 전체의 평균 점수. 모평균. 그리고 얘네들 나름대로의 분산도 있고 얘네들 나름대로의 표준 편차도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모라는 표현 빼고 어차피 맨날 모집단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보여. 왜? 저기도 있어. 부끄러워서 못 봐. 치워! 모집단에 해당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였기 때문에 항상 모집단만 봤기 때문에 모라는 표현 쓰지 않고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했다고. 구하는 방법이야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모평균을 보통 이렇게 표현했고 혹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 아니면 뭐 시그마 xi pi 뭐 이런 거였다고 그죠? 분산은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란 뜻이고 얘는 x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다 이런 이야기였지.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 등등등 기억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집단이라는 거 경기도 전체에 있는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경기도 전체의 평균 점수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근데 찾을 수가 없다고. 내가 뭐라고? 이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하나의 표본을 끄집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수리학당. 만만하잖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리학당에 있는 아이들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거지. 수리학당 학생들의 평균 점수.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리학당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만 가지고 제가 평균 찾고 분산 찾고 표준 편차 찾아서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비교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이 값 찾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얘를 찾아보자라는 게 요 단어에서 하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표본 평균이라는 건 모평균이랑 같을 리가 없어요. 같으면 안 되고. 아이 좀 그래도 좀 잘해야지. 그럼 여기 좀 높아야지. 그죠?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값일 텐데 그래도 완전 동떨어져 있는 값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걸 찾을 건데 일단 기호부터 보자면 표본의 평균 얘를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x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평균값 찾는 거예요. 당연히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누는 거. 우리 지금 특강 9명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9명의 점수 다 앉아있어. 9명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9명 점수 다 더해가지고 9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죠? 표본의 분산은 여러분 9명 점수의 분산이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건 여러분 점수의 표준 편차겠죠. 여기다 루트 씌운 거. 표본 분산은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S 대문자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표준 편차를 S, 표본 분산을 S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본 분산 찾을 때는 책에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 표본 분산 찾으세요 이런 거를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거 말고 내고 말아서. 근데 우리 모분산을 찾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 편차 제곱 다 더해서 9로 나눴어. 여러분 9명이니까 9로 나눴다고. 근데 표본 분산은 9로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보다 1 작은 숫자로 나누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설명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해야 얘랑 좀 비슷하대. 그냥 외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본 분산은 모분산이랑 구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아. 분산이니까. 그런데 나누기 할 때 요거 n-1로 나눈다는 거고 책을 잠깐만 보고 가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글자 잘리네. 이렇게 봐야겠다. x바라는 건 표본 평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평균 점수. 요 x바는 보이니 이거? x1에서부터 xn까지 다 더해서 이 n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 건데 몇 명이냐, 몇 개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x1에서부터 xn까지 다 더한 걸 n으로 나누는 거야. 정말로 그냥 산술적인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평균 구하는 거나 표본 평균 구하는 거나 똑같은데 S제곱,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는 건 편차야, 제곱이야, 편차, 제곱이고 편차, 제곱이야. 걔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고. 왜 그런다고?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게 다야. 교과서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표본 분산의 정의에서 n-1로 나누는 것은 이것 때문이래.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말했지만 표본 분산을 실제로 구하세요 라는 건 나올 리 없어.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다르구나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표준 편차 찾는 건 뭐 여기다 루트 씌워서 찾는 거니까 뭐 그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표본인데 이 표본이라는 녀석의 성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팔 아파. 요거 말이 조금 헷갈려서 처음 배우면 그리고 막 그냥 문제만 막 뒤집다 풀다 보면 말이 좀 헷갈리는데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거든. 얘는 표본 평균인데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 평균이 두 개 들었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건데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표정으로 앞에 앉지. 조교! 그런 표정으로 앉으시 마. 표본 평균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평균 낼 거다 그 얘기인데 말했지만 수리학당의 평균 점수는 경기도 전체의 평균 점수랑 다를 거예요.
이게 훨씬 크다고. 이걸 가지고 얘를 유추할 수 없잖아. 몇 점을 깎아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길 건너 있는 다른 학원들의 점수도 좀 설마 안 듣겠지? 다른 학원들의 평균 점수 혹은 다른 집단들의 평균 점수들 걔네들 가지고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보면 얘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수리학당의 평균 점수 그게 하나의 대표 점수가 돼서 하나의 값이 딱 되고 또 뭐 A라는 학원의 평균 점수가 또 하나의 값이 되고 B라는 학원, C라는 학원 이 여러 개 학원들마다 자기 평균 점수들을 대표로 딱 이마박에 붙이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것들이 마치 하나의 점수들인 것처럼 평균 내고 분산 찾고 표준 편차 찾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낼 거야 라는 의미로 이 X바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 VX바가 될 거고 시그마 X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요 이 X바라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여러 학원들의 평균 점수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그건 누구랑 똑같아진다는 이야기냐면 모평균인 M과 똑같아진다 하거든요. 이거 제가 예를 들려고 수학 점수의 학원 이야기를 했는데 수학 점수 아니 뭐 학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거 랜덤하게 내가 10명씩 뽑아가지고 10명 뽑아서 평균 키 10명 뽑아서 평균 키 10명 뽑아서 평균 키 이런 거를 한 2만 개쯤 했다고 쳐봐. 그걸 평균 내. 그러면 일산 전체, 경기도 전체의 평균값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렇게 취급한다는 이야기예요. 표본 평균 하나는 당연히 모평균이랑 달라요. 뭐 어쩌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을 리가 아마 없을 거고 표본 평균 하나는 모평균이랑 다르겠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간주하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교과서에서 얘기 안 해줬으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공식은 공식이야. 공식 뭐 알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줄어든다거든. 모분산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시그마라고 보면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조금 줄어요. 얼마큼 줄어드냐면 n분의 1배. 요 n은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몇 명짜리냐. 왜 n분의 1배 되느냐. 정확히 n분의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역시나 교과서는 얘기는 안 해주지만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줄어든다라는 거야. 분산이 줄어든다. 분산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균값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평균 근처에 많이 있다는 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은 좀 적게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데이터들은 나올 리가 없다. 아까처럼 수학 평균 점수를 예를 들어보면 뭐 10명씩 수리학당에서 10명 평균 점수, 뭐 A 학원에서 10명 평균 점수, B 학원에서 10명 평균 점수 이렇게 10명씩 평균 점수를 낸다고 치면 그 평균 점수주가 평균 점수 의도하지 않는 이상 평균 점수가 100점이 될 리는 없잖아. 우린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평균 점수가 빵점 이런 학원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학원이 아니지. 문을 닫아야지. 근데 한 명 한 명 조사한다 치면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을 거야. 그런 애들도 다 데이터로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데 어쨌든 표본 평균이라는 건 한 번 섞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100점, 빵점 이따위의 극단적인 값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뭐 점수뿐만 아니라 키나 몸무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키를 재면 뭐 2m짜리 학생도 있을 거고 뭐 100, 한 40 이런 학생도 있을 텐데 평균을 낸다고 쳐봐요. 10명짜리 표본을 만들어서 평균을 낸다고 치면 10명이 다 2m여야 돼 우연히. 그래야 2m라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극단적인 애들이 왕창 모여 있어서 운 좋게 걔네들을 10명 뽑았는데 운 좋게 걔네만 또 10명을 뽑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표본 평균의 값으로 2m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거보다 분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물론 공식도 중요합니다. 쓰긴 써야 되니까. 왜 n분의 1배 되느냐는 교과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줄어드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이 녀석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처음에 나오는 용어들이고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책에 보시면 막 되게 한참 많이 설명했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 읽어보는 건 읽어보는 거고 같이 읽어볼 거니까 읽어보는 건 읽어보는 거고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전체 풀 안에 막 여러 명의 학생들이 막 나 몇 점이야 나 몇 점이야 이러고 다 이름표를 다 달고 있다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 그건 모집단의 평균이가 모평균이야. 근데 이걸 다 조사하기 귀찮아가지고 요거 2명 평균 내고 요거 2명 평균 내고 요거 2명 평균 내고 요렇게 2명 평균 내고 이렇게 하는 게 표본이에요. 표본 1, 표본 2, 표본 3, 표본 4 이런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점수를 x 바 1, 얘네들의 평균 점수를 x 바 2, 얘네들의 평균 점수를 x 바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생긴다고요. 이걸 무수히 많이 해서 다시 평균 내면 결국 이거 전체 보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아셔야 할 개념, 그리고 공식이다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이해 안 된 거 한 1분만 쉽시다. 니들은 빨리 이해 안 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봐. 킥킥킥 없어요. 그래 좋아요. 킥킥킥 없으니까 좋다. 응?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은 같이 눈으로 볼 것만 빨리빨리 좀 보고요. 문제는 나눠드린 책 있죠. 교재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 거기에 있는 예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문제는 풀게요. 여러분 수능 특강은 뭐 수업 시간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할 예정이고 하니까 여기 있는 실제 문제는 뭐 정규 수업 시간에 와서 푸시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 여러분 1월 달에 특강 들으면서 한 번씩은 다 보긴 봤을 거예요. 뭐 꼭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라도 거의 다 보긴 봤을 건데 그래도 뭐 용어니까 좀 확인을 하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고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 뭐 대구에서 오는 사람 전수조사하고 뭐 그런다며. 대구 비행기 탄 사람 전수조사 그거 다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작위가 아니지. 싹 다. 란 말이고. 그 중에 일부분, 즉 표본만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이 표본의 크기를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대구에서 날아온 비행기 중에 10명 임의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조사한다고요. 그게 표본의 크기가 10인 표본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뽑는 행위 자체는 추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면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방법 중에서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 한다. 임의 추출이 아니면 몰라도 됩니다. 임의 추출이 아니면 표본을 뽑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이걸 랜덤하게 뽑아야 뭔가 될 텐데 내가 보기에 쟤네 왠지 공부 잘하게 생겼을 것 같으니까 쟤를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면 그건 원래 데이터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오염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가리고 랜덤하게 뽑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문제에서
이런 거 아예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한 이야기지 이미 추출인 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얘기는 왜 없죠? 있어야 되는데 뭐 없는 걸 보니까 상관없고요. 혹시 나오면 복원 추출이라는 건 뽑은 거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뽑고 보고 넣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고 비복원은 뽑아가지고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크기가 엄청 커지면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10개 뽑는 거야 이런 거면 복원이냐 비복원이냐도 별로 차이가 없지. 5개 중에 3개 뽑을 거면 복원이냐 비복원이냐는 차이가 있죠. 한 놈이 3번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10,000개 중에 10개면 별로 의미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겼고요. 뒤에 모평균, 표본평균 이야기 나왔는데 모집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예요. 알고 있는 기호들 M, 시그마 제곱 시그마고요. 크기가 N인 표본, 요거는 표본, 즉 크기가 N인 원소의 개수가 N인 부분집합 이란 이야기고 그 원소들이에요. X1에서 XN까지 이 부분집합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낸 거 표본평균, 얘네들을 가지고 분산 찾은 거 얘네들의 표준편차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말했지만 요거 분산 찾을 때 n이 아니라 n-로 나눈다는 거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밑에 가서 보면 표본평균의 확률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보면 이런 건데 모평균은 고정된 상수이지만 표본평균은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모평균 추정하는 건데 있긴 있다는 거야.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경기도 지역의 평균 점수는 이미 여러분 시험 끝내서 OMR 카드 제출한 순간 나와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뽑기를 여기서 9명 뽑는 거랑 옆방에서 9명 뽑는 거랑 뭐 3층에서 9명 뽑는 거랑 표본 평균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모집단은 가만히 있지만 내가 표본을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랜덤하게 만들 거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가 요렇게 그려진 경우에 크기가 2짜리인 표본, 그 표본 평균은 이런 얘기지. 2개를 뽑을 거니까 1만 2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2만 2개 나오거나 3만 2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씩 나오고 하나씩 나오고 하나씩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을 가지고 다시 표본 평균을 찾아보면 얘는 1이야. 얘는 2분의 3, 요것도 2분의 3 요거는 4, 요거 4, 요거 4 이거 5, 이거 5, 이거 6 반 나눌 거니까 내가 지금 반 안 나누고 계산했나? 어쨌든 이 두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평균 내면 그지 헛소리 했구나. 평균 값이 1이고요. 요거는 2분의 3, 요거 2분의 3 요거는 평균이 2, 요것도 평균이 2, 요것도 평균이 2 요거는 평균이 2분의 5, 2분의 5 요건 평균이 3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그 안에 들어갈 확률들은 밑에 있는 애들 더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럴 확률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따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X바가 1일 확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는 뭐 X바가 2분의 5일 확률 이런 거 찾으라고 하면 두 개의 평균값이 2분의 5가 되려면 아하 2 하나랑 3 하나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 해보면 알지만 얘네 가지고 다시 평균 내시면 또 똑같이 2라고 나와요. 분산도 해보시고 표준편차도 해보시면 좋을 텐데 해보라고 해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러네 하십시오. 뒤에 와서 보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가 이거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 모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 가지고 분산 찾으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루트 씌운 녀석이니까 얘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예제는 아까 나왔던 그 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녀석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러한지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배우면 모르겠는데 뭐 다 할 줄 알잖아요. 한 번씩 봤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우리는 공식을 외우는 게 우선이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에요. 표본 평균으로 넘어와서 보면 모평균이야. 모표준편차야.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살펴보겠대요.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기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끝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표본 평균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하나만 확인하고 갑니다. 헷갈리겠지만 우리가 연소확률 변수 정기분포 할 때 이런 거지. 학생들의 키가 뭐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내가 뽑은 학생이 키가 170 이상일 확률. 아하, 그건 정기분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표준화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뭐 모평균 있고 모표준 편차가 있어. 뭐 평균 키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내가 크기가 10인 표본 평균을 하나 만들 거야. 즉 크기가 10인 부분집합을 만들 거란 이야기고 그 부분집합의 평균값이 17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일 확률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여기 예라고 나와 있는데 보자고요. 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는 건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했을 때 좀 숫자가 작지만 평균 점수라고 봅시다. 학생 한 명 한 명은 평균 점수가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6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한 명 한 명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얘를 4명씩 뽑아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집합들의 평균값을 다시 표본 평균 X바라고 해서 분포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얘가 확률 변수가 돼서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40은 어떤 의미의 40이냐면 X바의 평균으로 40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크기가 4램에 루트 4분의 6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많이 해서 입에 붙여야 돼요. 갑자기 툭 찌르면 뭐였더라? 이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올 정도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란 이야기야. 이거 뭐라고? 시그마 x바 뭐 원래는 이거 이제 제곱을 쓸 테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찾은 표본 평균이 뭐 39 이상일 확률 이런 거 찾는 거라고요. 학생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점수가 39점 이상일 확률이랑 내가 찾은 4명짜리 표본 평균이 39점 이상일 확률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평균 값으로 39 이상이 나오는 거랑 학생 한 명이 39점 이상일 확률은 다를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달라질 텐데 달라지는 건 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이 좀 달라지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 46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다시 괜히 지웠네. X란 녀석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었고 X바란 녀석은 크기가 4짜리 녀석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도 정기분포를 따르겠죠. 평균값은 변하지 않아요. 40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6이니까 3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뭐하래? 46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와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모집단에서는 표준 편차가 6이야. 46 이상일 확률이래. 편차 얼마냐면 6이에요. 표준 편차 한 칸 가는 거라고.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Z값으로 그냥 1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죠? 얘는 와서 보면 뭐야? X바가 46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평균 40이야. 표준 편차 3이에요. 몇 칸 간 거야? 40에서 2칸 간 거야. 표준 편차 2칸 갔다고요. 잠깐 조교가 멈췄어 그래. 얘들 미안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Z값으로 얼마란 이야기냐면 2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 얘는 원래는 이거야. 괜찮아.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고. 평균이 40에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인데 내가 원하는 건 46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X예요. 요거는 Z는 40일 땐 0이고 46일 땐
편차가 6이니까 6으로 나누면 1인 거지,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Z가 1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요거 찾는 것도 제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얘가 Z잖아요, 그죠? 46에서 40 뺀 걸 6으로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Z가 1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얘는 X바로 와보면 이때는 축이 X바에 평균은 똑같이 40이고요. 표준 편차가 3인 녀석이야. 그런데 얘도 46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건 Z로 바꿔보면 얘가 0이야. 얘가 6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거 시그마 2칸 와야 된다고. 시그마라고 쓰긴 했지만 좀 어쨌든 그래서 이건 2 이상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랑 어쨌든 확률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게 책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고. 아, 참고로 지금 막 찍고 있는데 물론 라이브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놓친 거 있으시면 메모해 뒀다가 다시 보시고 뭐 다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끝났네? 여기까지가 요 얘기고 문제를 미리 하나 풀고 갈까요, 그러면? 자, 요건 제가 드린 책이에요, 이제. 회색 책. 이거. 여기에 97페이지네요. 그죠? (97페이지에) 예제 문제 지금 예제 2번까지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고요.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는 제가 같이 풀고 두 개 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예제랑 밑에 유제들은 여러분 풀어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시고, 오늘 참고로 레벨 1 정도까지는 다 풀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조교 필요해 책? 예제 문제입니다. 뭐 풀이가 밑에 있어가지고 좀 심심하지만 보시면 이런 거예요. 모집당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대요. x가, 이건 x니까 그냥 하나의 값이 2, 4, 6일 확률들이 6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누구 들어가야 되는 거냐 하면 3분의 1이죠.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이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확률 다 더하면 1이다니까.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 n이 2인 표본을 당연히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요. x바는 말했지만 이거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이것만 두 개 나오면 2고요. 요거 하나씩 나오면 3이고 요거 두 개 나오면 4야. 이렇게 하나씩 나와도 4고. 그죠? 이렇게 둘이 나오면 5고 얘 둘이 나오면 6이에요. 그러니까 x바는 막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여러 개 x바들을 가지고 뭐하래? 다시 평균 내보세요 라는 말이죠. 이건 평균에다가 a분의 x바 하는 건데 x바라는 확률 변수의 a분의 1, 즉 실수배 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랑 같겠어? 그냥 a분의 1에 2x바 이거랑 둘이 같겠죠. 그죠?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얘는요. 2x바는 누구랑 똑같았다고? 원래 그냥 모평균인 m과 같더라 라는 거였다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 찾으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요. 굳이 크기가 2인 표본 만들어가지고 다시 평균 내고 이런 짓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되지. a는 3분의 1 찾았고 m은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긴 거지. 2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산수를 한 결과는 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대요. 맞겠지? 3분의 10, 요거까지 하시면 9분의 13인가 봐요, 답이. 그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건 사실은 좀 헷갈리라고 낸 게 아닐까 싶어요. 낚으려고.
그래서 저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뭐 원래 그냥 아주 간단한 확률 분포표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찾는 거니까 간단한 녀석이고 이게 너무 쉬웠네. 옆에 것도 해야 되나? 옆에 가보시면 요게 차라리 나을 거 그랬네. 이러면 다 하는 거잖아. 이러다 보면 다 하게 된다니까. 요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합시다.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2래요. 자, 중요한 건 요거 크기가 2. n이 2짜리인 표본 만들었는데 이 x바가 3분의 8이래. 근데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m이랑 똑같아요. m이 3분의 8이다 그 얘기야. m은 이걸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0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a, 4 곱하기 6. 2a 더하기 4b. 얘가 3분의 8이다 그 얘기고 또 하나 나온 건 a 더하기 b가 6분의 5다라는 거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 거 2로 나누면 a 더하기 2b가 3분의 4예요. 그래서 위에 거 뺍시다. 그러면 남는 건 b 6분의 8, 6분의 5, 6분의 3. 맞아? 2분의 1이네요. 깜짝이야. 이렇게 생겼고요. a가 2분의 1이 b가 2분의 1이면 a는 3분의 1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써두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 확률 표가 완성이 됐고요. 구하라고 한 건 뭐야? x바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 근데 이것도 말했지만 표본 평균 가지고 다시 확률 표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구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구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요거 옆에다 쓸까요? 얘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더라 라는 거라고. 모 분산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모 분산 구해서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에 분산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산 찾는 거야. 뭐 이거 평균은 찾았으니까 제곱의 평균 찾으면 되죠. x제곱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얘는 0, 얘는 4, 얘는 16.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얘는 0이니까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3분의 4, 이렇게 하시면 2분의 16. 이니까 3분의 28.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8, 8, 64를 빼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9분의 3, 8, 2, 84, 64, 20 이렇게 생긴 게 모분산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2분의 모분산 이어서 9분의 1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공식만 잘 알고 어디 갔어? 요 공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물론 분명 암명 중에 한두 명은 해볼 것 같거든. 정말로 x바를 찾아가지고 분산 찾는 거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약간 후회하겠지? 왜 했지? 그거 지금 내가 해설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텐데 처음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들 다 찾아가지고 누군가 할까봐 내가 할게. x바는 0도 되고요. 이거 헷갈리니까 외칩시다. 0도 되고요. 1도 되고요. 표본의 크기가 2여서 그래요. 요렇게 하나씩 나오면 1이야. 요렇게 하나씩 나오면 2고요. 요거 두 개 나와도 2예요. 2도 되고요. 요렇게 나오면 3이야. 요거 두 개 나오면 4야. 이 각각마다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0이라는 건 이거 두 개 나오는 거니까 36분의 1이야. 요거는 이거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x바로 평균 내보고 x바로 또 분산 낸다고요. 분산 내려면 이거 제곱해가지고 내시면 돼요. 하면 약오르지만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니까. 신경질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생을 해보고 나면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걸 한번 해보면 사실은 좀 알 텐데
해놓고 나서 보니 또 답을 줘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값은 똑같이 나올 텐데 너무 돌아가는 길이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걸 당연히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지? 요 예제는 두 번째 예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녀석들이에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한 개 수명은 평균이 800이고 표준 편차가 40이래요. 봐봐. 전구 한 개의 수명이야. 이건 모집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한 개. 뭐 보는 거야? 조교 지금 딴 페이지 보고 있잖아. 괜찮다, 조교. 다시 전구 한 개의 수명이니까 이건 하나하나씩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건 모집단을 보겠다는 이야기야. 평균이 800이고 표준 편차가 40이래요. 그랬을 때 전구 중 이미 추출한 64개의 수명의 표본 평균, 이건 X바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표본 평균이래잖아. 64개의 표본 평균이 790시간이래요. 그러면 우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아이고. 전구 한 개에 해당하는 수명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확률 변수 X라고 보고요. 이 확률 변수는 굳이 한글로 쓰자면 전구의 수명이에요. 전구의 수명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800, 표준 편차가 40.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64개로 부분집합 만들 거래요. X바를 만들 거래요. 표본의 크기가 64짜리. 그럼 얘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아까 앞에서 봤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얘는 항상 정규 분포. X바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은 800.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디 갔어? 루트 n분의 시그마. 64니까 루트 시그마 8이죠? 8분의 40. 5. 네, 루트 64분의 시그마 8분의 45.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 다음 뭐 하래?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이야기지. 문제에서 뭐래? 이것의 표본 평균이 790 이하일 확률. X바가 79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X바는 평균 나왔고 표준 편차 나왔네. 암산 될까? 암산? 암산? 조교 암산 되니? 자, 790이에요. 800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표준 편차 몇 칸? 2칸 떨어져 있다고. 그지? 5, 2배 하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Z로 나타내보면 어땠다고? Z가 왼쪽 2칸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하다. 그죠? 2는 여기 있네요. 그죠? 4772. 그래서 요것의 값은 0.0228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얘도 굳이 그림 안 그려도 이해되죠? 우리 이거 앞에서 많이 했잖아. 그지? 자, 요번까지만 그린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리겠지만. 여기 800, 편차 5, 790 이하. Z로 나타내보면 여기 빵, 여기는 790 마이너스 800 나누기 5.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 내가 원하는 값이 X인 거지, 그지? 790은 Z로 얼마니? 79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2라고요. 그래서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라는 말인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쉽죠? 그래서 확률 변수, 이거 표본 평균이라는 건 요 값만 잘 찾아내시면 그 뒤로는 정규분포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추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하지 않을 거고, 말했지만 모집단을 취급할 때랑 뭐 분산을 찾는 게 조금 다르다던가 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시다. 하시고 다음은 추정 이야기인데 잠깐 쉬었다 하자.
한 10분 정도 쉴 거고요. 10분 정도 쉬는 동안에 들은 것 중에 다시 잘 이해 안 됐던 개념 있으시면 카톡방에다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그거 보고 좀 이따가 추정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얘기할게요. 창은 그냥 계속 띄워 놓을 거고 마이크만 끄겠습니다.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마. 화장실만 갔다 와.